안녕하십니까, 캄입니다. 5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5년 전의 영상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어떤 재밌는 사실들,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거 위주로 영상을 몇 번 올렸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정보 전달도 아니고 이런 가십거리는 사실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익의 정보의 목적에는 좀 부합하지 않아서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 수십 년간 탈모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피부과 선생님들 만나고, 수천 명의 탈모 치료를 하시는 분을 만나고, 그 중에는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청소년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중간에 많이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탈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요? 네, 우선 약을 드시는 겁니다. 네, 약을 드시는 건데, 이 약을 먹었더니 우울증이 생겨요. 이 약을 먹었더니 뭐 간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약을 먹었더니 어떤 남성의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염려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을 바꾸시면 돼요. 잘 아시다시피 피나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이 있죠. 두타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이 있어요. 저는 피부과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떤 경험과, 또 저도 역시나 이러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트리콜로지스트, 두피 전문가 자격증도 따고, 또 피부과 원장님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많은 이런 학술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약은 기본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방법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탈모 치료를 하시는 병원에 가면 두피 매조 있죠. 제가 그런 매조 기구들이나 매조에 하는 약물들도 제가 취급을 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두피 스케일링 또는 두피 레이저, 이런 것들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식사를 할 때 맨 밥하고 김치만 드시는 분들 있을까요? 예, 있죠. 있는데 아무래도 영양적으로 부족하죠. 골고루 반찬을 놓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서 균형적인 식단을 갖춰야만 몸이 건강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탈모 치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약은 기본입니다. 밥 같아요. 그 다음에 반찬이 이제 깔려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피 매조를 한다든지 두피 레이저를 한다든지 두피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탈모 하나 샴푸를 쓴다든지 탈모 하나 앰플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지만 밥 하나에 김치 하나 놓고 먹는 거랑 밥 하나에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먹는 거랑은 영양학적으로 다르겠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뭐든지 동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두피 매조 같은 경우에 보통 10번 정도를 티켓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마 최소 5만원 정도 할 거예요. 1회당. 보통 10번을 하니까 5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에 두피 스케일링 들어가고 두피 레이저 들어가고 탈모 하나 샴푸 쓰고 탈모 하나 앰플 쓰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탈모를 이 미용 성역의 영역이 아니라 환자의 영역, 치료의 영역, 질환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탈모 치료는 미용 성형의 영역이다 보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껴두더라도 아예 약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약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탈모 하나 샴푸는 효과가 없대요. 탈모 하나 앰플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꾸준함이 떨어집니다. 꾸준함이 떨어져요. 쓰다 안 쓰시다, 이거 효과 없어, 치워버리고, 그러한 분들이 아무래도 효과를 저는 못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효과가 없었으면 탈모 완화 샴푸라는, 탈모 완화 앰플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겠죠.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저 역시도 병원에 가서 감기 몸살 걸리거나 어디가 아팠을 때 약을 처방을 받죠. 보통 3일치 처방을 해주죠.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처방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개선이 되었다 싶으면 약을 중간에 안 먹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몸살에 걸려서 3일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틀 정도 먹고 괜찮은데 하고 안 먹어버려요. 아니면 3-4번 먹고 괜찮으면 안 먹어버려요. 완벽하게 몸이 개선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중간에 중단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기분에는 나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왜 3일치를 처방을 해주겠습니까? 그만큼 3일치는 최소한으로 먹어야 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여러 임상학적 계산에서 3일치를 처방을 해주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이에요. 이 꾸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모 치료의 효과에 있어서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머리 좀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런 탈모 현장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본 결과, 먹고 약을, 그 다음에 감고 탈모 샴푸로, 바르고 탈모 앰플, 이 기본적인 세 가지는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극대화된 탈모 치료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영상으로서 먹고, 감고, 바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탈모 치료를 대하는 남성과 여성분들의 입장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탈모 비즈니스를 최소 20년 이상 해온 이 카미가 좀 더 돌직구적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